구독과 공유하면은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Right now. 네, 총재님, 그 부동산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주거기본법은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며 주택의 투기 목적 활용 금지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이 부동산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이것인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을 늘려도 개인들에게 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돈 있는 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집을 높은 값에 사고 팔며 집값을 오르게 한다. 그러니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총재님께서는 이 1가구 1주택 원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하는 1가구 1주택 그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자본주의잖아. 네. 건물을 많이 지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건물을 파는 자유로운 행위가 있어야 네. 주택이 공급이 돼. 무슨 이제 그것이 관주도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네. 저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주택이 엉망이 돼버려. 지금 러시아의 주택들 봐. 네. 그 주택이 아니야. 주택은 경쟁적인 관계에 둘 때 고급화가 되고 다양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주택을 공산주의처럼 주택을 공급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총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루마니아는 1989년에 이제 1가구 1주택 정책을 이제 실시하였어요. 다가거주 비율이 거의 96에서 97%에 달한 상황인데 이게 결과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지, 바로 그렇게 루마니아 같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주택의 보급이 다 끝나니까는 건설사들은 지을 집들이 사라지고 뭐 집을 팔겠다는 공급이나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사라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주택 시장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주택 시장이 공급 위주로만 돼버리면 네. 이거는 자본주의 건설 회사가 다 도산해버리고 나중에는 건물을 짓는 것마저도 건설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돼? 대규모 실업 사태, 네. 일용직들 그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자꾸 고급화하는 과정을 두고 자유매매에 둬야 돼. 경쟁이 있어야 경쟁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택은 부족해야 돼. 부족하면서 주택이 업자들은 자꾸 노후된 주택을 헐어내 네. 또 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이 되는 거야. 그런 거는 뭐가 같냐면 네. 세포들 보고 이 세포가 하루날 한씩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다 죽자 소리야. 그러나 우리 세포는 안 그래. 네. 계속 죽어나가 매일. 일정량이 죽어나가면서 새로 교체돼. 네. 이게 자유시장 경제 법칙이야. 아, 루마니아 주택은 그렇지 않아요. 네. 쫙 지어놨고 건설회사가 할 일 없다. 네. 그럼 인구시설을 다 지어놔버리고. 네. 나중에 이 주택을 개량하려니까 건설회사가 없어요. 다 도산해버려. 예. 실제 이제 그러면 이게 1가구 1주택을 좀 지향은 하되 실제 1가구 1주택이 되면은 또 1가구 1주택이라는 언어가 없어야 자본주의야. 1가구 1주택 이런 언어를 쓰면 안 돼. 네. 대가족은 말이야. 네. 아들 집이 있고 둘째 아들 집이 있고 셋째 아들 집이 있고 한 사람이 네.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다 뿐이지 10채의 주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예술을 하는데 아파트를 하나 작업장으로 줄 수도 있어. 어떻게 1가구 1주택이라는 말을 공산주의 같은 말을 하냐 이 말이야. 그 자체가 잘못된 우리나라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 시장 경제에 들어가는 부자재, 네. 주택에 투입되는 돈도 많아요. 네. 그게 공산주의식 주택 공급이 되면은 안 되는 거야. 부동산이 시장이 아예 죽을 수 있는 죽어버리지. 거예요? 그 무슨 말과 같냐면 이 헐기 세균이 많으니까 전부 아스팔트로 바꾸자는 소리가 똑같대. 아니면 다이아몬드 가루로 바꾸자 소리와 같단 말이야. 그래놓으면 다 죽지. 맞아. 네. 언제나 약간의 주택시장이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도 자유시장 경제를 맡겨버리면 유럽같이 저택도 있고 네. 대규모 지택도 있고 서민들의 다닥다닥 붙은 골목도 있고 이 다양성이 존재한단 말이야. 네. 저 큰 성도 있고 맞아. 네.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체야. 근데 그걸 1주택을 전부 공공주택으로 도배를 해버리면 네. 그냥 이 문제가 생겨요. 그 주택 가격 상한제도 없애야 되고 예. 정부가 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없애야 되고. 알겠지? 총재님 그러면 아직 주택이 없는 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자연히 기업체들이 주택을 많이 건설회사들이 많다 보면 네. 주택을 자꾸
서민들한테 맞는 주택도 지어. 땅콩주택도 지어. 네. 그래야 거기서 들어갈 수가 있지.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토해낸단 말이야. 여기서 잠깐. 현재 전세 대란과 주택 부족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을 자유시장에 맡기겠다는 허경 총재의 말에 실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집 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말이죠. 하지만 허경 총재는 매월 150만 원 국민배당금을 지급하며 결혼시 1억 원의 결혼수당과 2억 원의 주택무이자 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집이 없는 분은 국민배당금으로 월세라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며 신혼집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3억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니 부동산 구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강압적인 규제와 통제로 혼란을 빚어내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는 대조적이게도 말이죠. 집이라는 건 렌트 개념을 가지지 거기 지나친 애착을 가질 필요가 없어. 없는 사람은 렌트 개념으로 작은 집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 있으면 5평이면 어때? 2평이면 어떠고 붙어나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그 주택 시장이라는 그 경제적 가치를 단숨에 해결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주택 문제가 빚어지면서 화성시 동탄의 임대주택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논란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LH는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쓴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어요. 그냥 그 대통령이 온다는 집만 유난히 인테리어를 했겠지. 예, 공공 임대주택에 누가 4천만 원씩을 인테리어를 위해 쓰느냐면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반감을 사고 있는데 사실 뭐 LH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뭔가 단정은 해야 되겠고 꾸미기는 해야 되겠는데 또 너무 꾸미니까 국민의 반감을 살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총재님께서는 이런 사찰을 다니시거나 그런 걸 살피실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고하지 않지. 그 예고를 하면은 생명력이 없어요. 정말 있는 그대로 가서 확 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앉아 있는데 어떤 국민이 전화가 와. 네. 공공주택에 사는 사람이. 그럼 그 집에 산 지가 얼마 됐어요? 6개월 됐대. 가보는 거예요. 단장할 수 있나? 못하지. 시간도 없어요. 느닷없이 가는데. 그래서 절대 뭐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대통령이 올 걸 예상해서 뭐 이런 각본 시대는 없어. 그래서 내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시장 나가서 나는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떤 젊은이가 자살을 했다. 경제적 이유로. 그럼 나는 청와대에 안 앉아 있어. 그 집에 가. 가서 그 부모도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소상히 들어봐. 문제 해결해. 그리고 그 지역에 복지부 장관 모가지야. 장관 모가지야. 한 명 죽어도. 그러니까 그거 철저히 파악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걸 공무원들의 자세가 철저히 해야지. 그냥 월급 날만 기다리고 앉아있고 국민은 다 죽어가고 복지 예산이나 여기저기 남발하고 이런 행정은 이제 존재하죠. 총재님께서는 대통령 돼서도 전화를 열어두시고 전화 열어두고 비서들 전화하고 내 전화는 분리돼 있어. 그 내 전화는 국민 전화를 직접 받아. 그럼 그날 일정은 내가 가겠다. 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속이 우려나지. 저 사람 대통령 전화가 된단 말이야. 네. 대통령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 실상을 한번 보여드릴게. 그래? 그럼 한번 가자.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일하는 그런 관료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것이 좀 무섭기도 비상이지 하고 비상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외로 어디를 찾아가고 방문하니까 이 애로사항이 있는 곳을 잘 점검해놔야지. 그렇잖아. 갑자기 대통령이 오늘 건물을 싹 들어가 이 엘리베이터 기록, 빌딩 기록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갑자기. 그러면 빌딩 소방서 언제 이거 했어? 언제 대통령이 직접 보는. 이 아파트 단지 진지 얼마야? 가져와봐. 소방대책. 대통령이 직접 소방서 전해. 나와 점검해. 무서운 거야. 진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국민들 전화를 직접 받는다는 이것만 해도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없지. 전 세계 없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대통령 붙을 때는 시장 붙을 때 막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 뭐 여야 정치인들 그거 하는 소리. 이 사람이 되면 이놈 보복하고 이놈이 되면 저놈 보복하고 이런 정치인은 나는 국회의원이 현재 없으니까 그야말로 공정한 시장도 할 수 있고 공정한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 전화 다 받아주시고. 진짜. 총재님이 대통령 되시는 거 너무 기다려집니다. 총재님 감사합니다.